올해 미국 경제 불황이 현실화할 경우 고소득층도 큰 타격을 받을 것이라는 관측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저소득층이 가장 큰 어려움을 겪는 과거 불황의 모습과는 다른 상황이 펼쳐질 것이라는 전망입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코로나19 사태 이후 미국 경제의 환경 변화가 불황기의 모습을 바꿀 수 있다면서 이 같은 전망을 내놨습니다. 고소득층이 더 큰 어려움을 겪는 불황이라는 의미로 부자라는 의미의 리치와 불황을 의미하는 리세션을 조합한 리치세션이라는 신조어까지 제시했습니다. 팬데믹을 거치면서 저소득층의 생활고는 그리 새로운 사실이 아니기도 했고 임금의 대폭 상승으로 불황 대비 여력이 늘었지만 최근 빅테크 기업들이 연이어 화이트칼라 직종의 사람들을 대거 해고 정리하는 추세와 더불어 새 직장을 찾더라도 고임금을 장담하기는 힘들다는 지적입니다. 여기에 월가의 주가마저도 급락하는 현상이 나타나 미국 상위층의 자산 감소 현상이 뚜렷해지면서 결국 고소득층도 재정적인 타격을 피해가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에 힘을 실어주고 있습니다. 향후 불황이 닥치더라도 저소득층이 종사하는 서비스업 등의 직업 안전성은 고소득층보다는 상대적으로 높을 것이라는 전망을 덧붙였습니다. 미국 최초로 현금 보석제도 폐지로 관심을 끌던 일리노이주 사법개혁법 세이프티 액트가 전면 보류됐습니다. 범죄 혐의로 체포 기소된 피고인도 재판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무죄 추정의 원칙에 따라 구금하지 않고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받도록 하는 내용이 핵심인 이 법은 애초 새해부터 발효될 예정이었습니다. 일리노이 102개 카운티 중 65개에 이르는 카운티의 검사장과 보안관들이 반발 소송을 제기하고 법원은 위헌 판결을 내리는 등 시행에 혼선을 초래했습니다. 애초 반발 소송에 참여하지 않은 37개 카운티에서만 우선 시행할 예정이었습니다. 그러자 일리노이주 대법원이 나섰습니다. 대법원은 일부 카운티는 유지하고 일부에선 폐지될 경우 상당한 혼란이 야기될 수 있다면서 전격적으로 보류 명령을 내린 것입니다. 즉 재판부는 일리노이주의 재판 전 절차는 주 전역에서 동일해야 한다는 판결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따라서 시카고를 관할하는 쿡카운티를 포함해 일리노이주 전역에서 현금 보석제가 유지됩니다. 시카고 ABC 방송은 연말에 총기 범죄 혐의로 체포된 남성이 지난 2일 법원에서 보석금 5만 달러를 책정받고 수감됐다며 만일 새 법이 발효됐다면 그는 곧바로 석방됐을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주 대법원은 본격적인 심리 후 최종 판결을 내리게 되는데 과연 최종까지 시간이 얼마나 걸릴지 모를 일이라는 지적입니다. 주 대법원 판결이 나와도 이 법에 쏠린 관심도를 볼 때 연방대법원까지 갈 가능성이 높아 시행 여부 또는 시행 시점을 누구도 장담하기 힘들게 됐습니다. 지난번 겨울 폭풍으로 대규모 결항 사태를 일으킨 사우스웨스트 항공이 미국 소비자들로부터 결국 집단 소송을 당했습니다. 미 언론에 따르면 에릭 캡더빌이란 남성은 연말에 뉴올리언스 연방지방법원에 사우스웨스트 항공을 상대로 계약 위반으로 집단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그는 사우스웨스트 항공이 연말 항공편 취소로 인한 재비용을 배상해주겠다고 약속해놓고 자신과 딸에게 항공편 구매에 사용할 수 있는 크레딧만 제공하는 데 그쳤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뉴올리언스에서 포틀랜드로 가는 항공편이 취소된 이후 대체 항공편을 구하지 못했습니다. 달라스에 본사를 둔 사우스웨스트 항공은 연말 약 16,000편의 항공편 운항을 취소해 항공 대란의 주범으로 지목된 바 있습니다. 원인은 직원 부족과 구식, 비행 일정, 소프트웨어 사용 등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항공사 측은 피해 승객들에게 호텔비와 렌터카비, 식사비 등 합리적인 보상을 밝혔지만 실제 지급까지는 수주가 걸릴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피트 부티지지 연방교통장관은 서한을 통해 운항 차질은 용납할 수 없는 수준이라며 승객들이 재예약을 받아들이지 않는 한 항공사는 즉시 환불을 해줄 법적 의무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100년) 만에 처음으로 미 하원 의장 선출이 실패했습니다. 118대 의회 개회일인 3일 진행된 투표에서 당선이 유력하던 케빈 메카시 공화당 원내대표는 203표를 확보해 과반 득표에 실패한 것입니다. 당선을 위해 기권표를 제외한 과반 득표 218표가 필요하지만 공화당 강경파가 당선 발목을 잡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전통적으로 하원 의장은 다수당 원내대표가 맡습니다.
민주당은 하킴 제프리스 원내대표를 후보로 추천했고 공화당 강경파도 별도로 프리덤 코커스 전 회장인 앤디 빅스 애리조나 의원을 후보로 추천하면서 표가 갈렸습니다. 공화당 의원 중 최소 19명은 빅스 의원을 비롯한 다른 의원에게 투표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메카시는 국가를 위해 싸우는 대신 개인적인 것을 얻기 위해 싸우려는 이들이 많다면서 자신을 지지하지 않은 공화당 강경파를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재투표가 이어졌으나 여전히 과반 득표 후보는 나오지 않아 수일 혹은 수주일에 걸쳐 하원 의장을 선출하기 위한 투표가 계속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윈TV 채널 24.5와 MCTV 채널 24.6 방송은 안테나를 이용한 공중파 방송을 통해 시청할 수 있습니다. 시카고 시장 선거일이 다음 달로 성큼 다가온 가운데 현 로리라이프 시장의 연임에 제동이 걸리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시카고 주류 언론은 지난달 실시한 시카고 시장 후보군에 대한 지지율 조사에서 현 로리라이프 시카고 시장은 3위로 나타났습니다. 아직도 선거일 2월 28일까지는 시간이 많이 남았다고 할 수도 있지만 선두 그룹에 위치한 추이 가시아 후보를 비롯해 폴 발라스 후보 그리고 윌리 윌슨 후보들의 움직임이 만만치 않습니다. 추이 가시아 후보는 현 연방 4지구 하원의원 자리를 2019년부터 꿰차고 있는 강력한 경쟁자 중 하나로 쿠카운티 커미셔너, 주 상원의원 등을 역임했습니다. 지난 2015년에도 시카고 시장직에 도전한 바 있습니다. 이번 선거에서 주목받는 후보 중 한 명인 폴 발라스 후보는 시카고 교육청 CEO로서 1995년부터 2001년까지 근무했으며 그 후 민주당 주지사 후보 및 부주지사 후보를 거쳤습니다. 2019년에도 시카고 시장 선거에 출마했습니다. 윌리 윌슨 후보는 메디컬 서플라이 회사 대표로서 시카고 주민들에게는 친숙한 얼굴입니다. 왜냐하면 수차례에 걸쳐 팬데믹으로 재정적 어려움에 처한 주민들을 돕기 위해 시카고 전역에 걸친 주유소에서 무료 주유 행사를 펼쳤기 때문입니다. 일부 주유소에 무료 주유를 받기 위해 새벽부터 차들이 장사진을 이뤄 인근 지역 교통이 마비되기까지 했습니다. 흑인 백만장자 비즈니스맨으로 알려진 그는 저소득층을 위해 기꺼이 사재를 털어온 후보자로 이미지가 정착됐습니다. 새해 들어 아직 공식적인 시장 후보군 지지도가 나오진 않았지만 현 로리라이프 시장보다 폴 발라스 후보나 추이 가시아 후보가 앞서가는 지지도를 보이고 있어 향후 시카고 시장 선거는 결과 예측이 안개 속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미국 복권 메가밀리언스 1등 당첨금이 역대 네 번째로 큰 9억 4천만 달러로 붙었다고 미 언론이 보도했습니다. 메가밀리언스는 통상 한 주에 2차례 추첨을 진행하고 1등이 나오지 않으면 금액이 이월돼 당첨금이 늘어납니다. 숫자 1에서 70 사이에서 5개를 선택한 뒤 1에서 25 중 1개를 추가로 고르는 방식으로 1등은 6개 숫자를 모두 맞춰야 합니다. 최근 23차례 진행된 추첨에서 단 한 차례도 당첨자가 나오지 않으면서 6일 오후로 예정된 다음 추첨에서 1등이 당첨되면 상금 9억 4천만 달러의 주인공이 되는 것입니다. 이는 메가밀리언스 역사상 네 번째로 큰 금액입니다. 메가밀리언스 1등 당첨금 역대 최고액은 2018년 10월 추첨에서 나온 15억 3,700만 달러입니다. 추후 1등 당첨자가 나올 경우 당첨자는 9억 4천만 달러를 29년여간 연금처럼 받거나 4억 8,350만 달러를 일시불로 수령하게 됩니다. 미국 45개 주와 미국령 버진 아일랜드에서 판매되는 메가밀리언스 복권 마지막 1등 당첨자는 지난해 10월 14일에 나온 바 있습니다. 시카고 디카시인협회가 시카고 한인문인회와 공동으로 3일 날스의 한 식당에서 김종회 한국 디카시인협회 회장을 초청, 디카시에 관한 동포 강연회를 개최했습니다. 디카시는 디지털 카메라로 찍은 사진에 시를 습작한 문학작품을 칭합니다. 김종회 회장은 한국과 중국에 이어 이곳 미국에도 시카고에서 처음 디카시인협회가 결성돼 4년 만에 다시 방문했다고 소감을 말했습니다. 그는 이런 디카시는 최근 들어 세계적인 반향을 일으키고 있다며 사진과 짧은 시로 이루어져 주요 문학의 한 장르로 인정받는 추세라고 동향을 전했습니다. 김 회장은 한국에선 1,000여 명의 회원이 디카시 제작 활동을 하고 있는데 새로운 한류의 문학으로 남녀노소 누구나 할 수 있는 것이라며 한국에는 수많은 공모전, 신춘문예, 그리고 시상식들이 많아지면서 이른바 세계적 문예의 한 장르를 이루고 있다고 소개했습니다.
그는 이번 강연회가 미주의 시카고, 달라스, 뉴욕, 워싱턴 DC 등지에서 5번에 걸쳐 이뤄진다고 설명했습니다. 미주에서의 지카시 현황에 대해서는 시카고에서 처음 협회가 생기고 비영리 단체로 주정부 등록을 했고 지금은 LA, 뉴욕, 샌프란시스코 등에서 활발한 문화 활동을 펼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김종회 회장은 한국디지털문인협회와 한국디카시인협회 회장으로서 한국문화평론가협회 회장을 10년간 역임한 바 있습니다. 또한 황순원 문학촌 촌장을 맡고 있습니다. 그는 대학 교수 은퇴 후 한국 문학의 세계화를 위해 뛰고 있다며 미국에서처럼 이중문화권에서 여러 제약 속에서 어렵게 살아간다는 것이 오히려 새 주제를 발견하고 새로운 발상을 이끌어내는 계기를 만들어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한국과 미국의 대도시 소재 여러 문학 단체들이 서로 교류하고 글쓰는 공감대를 형성해가면서 문인들끼리 함께 손잡고 나아가 한국 문학의 세계화를 이루도록 노력할 것이라며 새해 소감을 밝혔습니다. 시카고 한인동포 일간지 한국일보는 전자신문으로도 배포됩니다. 시카고 한국일보 무료 신문은 가까운 한인식당이나 마켓에서 볼 수 있습니다. 뉴스24에서는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제보 전화 847-290-8282번입니다.